듣다 보면 재밌는 소소한 우리 동네 이야기 홍동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홍동 라디오를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DJ 도우미를 맡은 김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동네 저자님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벼의 1년 저자이신 오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형수님 혹시 벼의 1년 책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정독했습니다.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참고하려고 차분하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사진도 자세히 보고 글도 자세히 보면서 열심히 정독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책이 재미있던가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평상시에 대충 보고 지나가던 벼의 이파리도 한번 보게 되고 벼 꽃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해서 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저한테는 너무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저자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 선생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도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인터뷰로 뵙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 최근에 벼의 1년이라는 책을 전공부 졸업생들하고 같이 썼고요. 지금은 홍동에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농사일을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홍동 주민입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마을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의 풀무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풀무학교 중에서도 이제 생태농업 전공 과정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전공부 소개를 잠시 짧게 해주신다면. 그 풀무학교 전공부는 그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산하의 2년제 전문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배우는 곳인데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농사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고 또 공부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먹을 거리를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키우는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해서 밥상까지 오르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일하신 지가 올해로 몇 년째 되시죠? 올해 20년째 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입사 20주년 기념 방송으로 그렇네요. 네. 20주년 네. 축하드리네요. 저는 오도쌤 감사합니다. 뵈면은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깜짝 질문. 네, 벼의 1년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의 성함의 도가 네. 벼 도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세요. 네, 저는 오도 이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도인가요? 저는 길도자를 쓰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5가지 길.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성이 오라서 한길로 이렇게 쭉 가라는 뜻에서 지어주셨다고 해요. 한 길로. 네, 그게 어떤 길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벼의 1년이라는 책을 쓰셔서 네. 이제 운명처럼 벼도가 아닐까라고.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개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이름은 원래 있었던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 개명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네, 죄송합니다. 나의 길을 가시겠다. 네, 그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나름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곤조 있으신 오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벼의 1년이라는 책을 쓰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벼의 1년은 5년 전에 그 학생들하고 정리한 책인데요. 원래는 이제 제가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이제 지금은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원예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에 농사일을 했던 이제 장길섭 선생님하고 문찬영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농사를 조금씩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일을 농사 실습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벼농사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오기도 했고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익숙한 작물이었는데 논농사는 농사 짓는 건 계속 해왔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도 좀 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논에 나가서 벼를 좀 관찰해 볼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벼 관찰을. 그러면서 이제 1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하다 보니 벼라는 작물이 너무 재밌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럼 이걸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볼까?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제 연말에 정리를 해서 이제 올해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원예가로 살아오시다가 이게 벼를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밖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원예는 저는 이제 원래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농사는 제 기억 속의 농사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할머니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농사를 오래 지으면 허리가 꼬부러지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농사는 어려운 일이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뭐 그런 게 제 머릿속에 많이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 대학이 이제 원예 대학이었는데 일본에 있는 여자 원예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세워진 지 제가 들어갔을 때 44년 정도 된 학교였는데요. 영국식 정원으로 되게 아름다운 가꿔진 학교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꽃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유기농업을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화단 설계라는 걸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예하고 농사 이제 벼 농사도 그렇고 이 차이가 이제 식물을 가꾸고 돌보고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뭔가 환경이나 그런 노동의 강도라든지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결국 같은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학교 진학하신 얘기를 하시고 결국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예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빛나는 아름다움의 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오도 쌤에게 벼의 1년을 같이 관찰하면서 기억나는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역시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식물원에 이제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원에 있을 때도 이제 주로 꽃을 보게 되긴 하는데요. 벼도 꽃이 핀다는 거. 근데 벼는 꽃잎이 없다는 거. 우리가 보는 건 꽃이 아닌데 꽃처럼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폈다 지는데 그게 너무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북토크 때 네. 벽꽃이 피는 순간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네. 그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사실은 농사지면서 이렇게 논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벽꽃을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꽃이 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벽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꽃이 피는 걸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학생들하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식물이 꽃이 피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벽꽃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벼 이삭이 올라오면 익기 전에 이삭이 이제 꽃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벌어지면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벌어지기 시작 할 때부터 이제 관찰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벌어지는 것도 언제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한 그 벼 앞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서성거린 것 같아요. 얘가 도대체 언제 필까? 아무리 봐도 피지는 않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 12시 넘어서 해가 충분히 뜨니까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0시부터 서성거렸거든요. 그래서 뭐가 딱 벌어지길래 이제 사진을 찍는 친구가 전공부 졸업생 옆에 있었는데 혜정쌤이 그래서 이제 벽꽃이 피기 시작했으니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찍고 어느 정도 피면 또 찍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게 벌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벌어지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혜정쌤한테 혜정쌤이 저만큼 몇 발짝 뗐는데 다시 불러서 안 되겠다. 지금 벽꽃이 엄청 빠르게 핀다. 다시 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꽃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펴지고 수술이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서서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자기 할 일만 하고 딱 끝내는 건지 너무 신기했어요. 벽꽃도 자기의 길을 가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20년 농사 선생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랬을 때 이제 벼의 일년을 쭉 관찰했던 것처럼 이 홍동에서 전공부에서의 농사 20년을 쭉 이렇게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찰나의 어떤 즐거움의 순간이나 아니면 기억이 나는 그런 순간도 있으신가요? 따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죄송해요. 지금- 제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을. 하지만 질문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그대로 가보죠. 네. 벽꽃이 피는 순간. 네. 농사에서 벽꽃이 피었던 순간. 저는 네. 지금 그냥 생각해 보면 네.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같이 김 매면서 땀 흘리면서 이야기 나누던 순간이나 이제 참을 맛있게 먹던 순간이나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면서 논이나 밭에서 놀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텅 비어 있는 겨울론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은 안 떠오르시나요? 물론 떠오르죠. 바로 학생들에서 바로 겨울론으로 들어가네요. 아니 근데 네. 너무 즐겁게 농사를 짓고 나서 텅 빈 논이 준 어떤 고요함을 즐기셨던 게 아닐까. 그러게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갈무리하고 또 추운 겨울을 이렇게 잘 지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학생들만 보고 간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뭔가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가치인데 이제 요새도 그렇고 뭔가 최근에 어떤 농촌을 둘러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여기 홍동이나 전공부에 이렇게 남아 있고 배어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가
좀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일을 많이 했는데 늘 저희 저는 사남매인데 음. 같이 일하러 경운기 타러 갈 때나 이렇게 막 경운기를 올라타려고 막 하고 서로 잡아주고 막 그 볏짚을 가득 실으면 네. 거기 다 올라타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고 했던 기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저희는 되게 우애가 깊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잡아줘야만 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되게 많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공부에서 오래 있으면서 아마 전공부가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하는 학교긴 한데 사실은 같이 사는 삶, 그 속에서 같이 느끼는 그런 힘듦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농사 학교니까 뭐 농사 방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있긴 한데 농사 방법보다는 뭔가 그런 그 농부의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을 돌보거나 이렇게 살피고 누군가 이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고 그러는 마음이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배우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지금 전공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농사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마음을 이렇게 배우고 채워가는 거를 배우는 공간이 전공부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름밤에 듣기 좋은 말이었네요. 그렇죠. 네, 여름밤에 창문 열어두시고 이제 약간 선선해진 축축한 네. 바람을 느끼면서 네, 풀벌레 소리와 함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농사짓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게 저는 농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 그런 뭐 농부로 살면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오도 선생님이 농부에 그냥 끼워 맞추시는 건 아닐까요? 그냥 이 나이쯤 되고 나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막 그 뭐랄까 요새는 이제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넓은 면적을 한두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마음을 느낄 새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쌓이고 경험이 쌓인다고 돼도 농부의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부에 계신 덕분에 생길 수 있었던 네. 마음이기도 하네요. 네. 전공부에 계셨고 농사를 함께 지었기 때문에 함께 짓는 농사에서 오는 어떤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네. 가을밤 같은 날을 지금 이 여름밤에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더우실 텐데 조금 촉촉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신청곡 한번 들어보고 신청곡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뭐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텐데 저희도 사남매거든요. 그래요? 딸들 아들도 경운기 저희는 같이 경운기 올라가서 서로를 붙잡아 주지 않아서 우애가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형님은 호주로 떠나셨고요. 호주에 안 계시고요. 저 동남아에 계시는데 동남아로. 어쨌든 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으려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 우리 어떤 가족 간의 우애의 큰 흠이었지 않았을까. 이번 추석에 다시 한번 안 들어올 거예요. 형이. 형이 안 들어올 거예요. 바쁘거든요. 형은. 어떻게 짧게나마 음성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책을 쓰시게 되는 이유, 그 힘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제가 책을 쓰려고 해서 책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교육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풀무학교 전공부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현장에서 일하다 오시는 다 오셨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 없이 교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려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학생들은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는 농업 관련 책도 없고요. 뭔가 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책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텃밭 농사도 짓고 씨앗도 받고 이런 일을 계속 했어요. 벼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교과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책이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하려고 책을 쓰려고 해서 썼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농부가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농사 관련 책이 워낙은 없으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소나 대학 교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그 꼼꼼하게 시시콜콜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예전에는 공부를 못하거나 갈 곳이 없거나 뭐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 농사를 배우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자료도 찾을 수 있고 워낙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농사에 관한 자료는 많이 없어서 저는 농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라도 좀 남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오도쌤이 책을 쓰는 방식이 학생들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기록한 게 오도쌤의 어떤 책을 짓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책을 쓰고 싶다가 아니라 네, 네. 어떤 질문이 나와서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까요? 어떤 책을 쓰게 될까요? 오도쌤은.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저는 또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네. 또 이제 농사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들, 또 학교 선생님들, 장 선생님이나 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해서 그 친구들한테 좀 남겨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뭐 주제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지만 남겨주고 싶은 기록 중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씨앗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지금요. 네. 벼의 일년. 세 번째 책이고 네 번째. 네, 텃밭정은 책의 중간에 있고. 첫 번째 텃밭이 네. 있고, 네. 그다음 벼가 있고, 네. 다음은 어떤 주제가요? 다음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그런 채소의 꽃을 관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세상엔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네. 식물원에 있는
나무나 꽃은 어.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관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채소 꽃을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무도 채소 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피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채소의 꽃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약간 그 농사 안에 원예가의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꽃으로 돌아왔네요. 꽃으로 볕꽃과 나의 길을 가겠다. 채소꽃, 네. 네. 오도. 길. 음. 나의 길은 네. 꽃이다. 네. 되게 두 분이 말씀을 잘하시네요. 오도쌤을 가운데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번 네. 우리가 또 질문에 폭격을 한번 가해보자. 네. 네. 뭐 그런 다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전 공부를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고 계시잖아요. 이제 원예가로서 그거를 갖고 가고 계시는데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전 공부를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지금 전공부에 이렇게 올라오면 잔디밭이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주차장이었어요. 자갈이 막 깔려져 있고 제가 2003년에 교무실과 교실 사이. 거기서 이쪽 조금 더 남자기숙사 쪽으로 가는 네. 잔디밭 있는 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왔을 때 건물을 새로 짓느라고 자갈을 막 깔려져 있고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자갈을 다 걷어내고 다시 흙을 채워서 학생들하고 다 일일이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저는 그 공간이 제일 늘 마음에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있다면 이제 텃밭인 것 같아요. 근데 텃밭에 농사학교니까 처음에는 이제 원예 일을 하는데 농사학교인데 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채소밭에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아까 채소꽃을 이렇게 앞으로 기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희 두 사람은 어떤 채소꽃과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채소꽃을 사실 아직 네, 네. 엄청 관찰을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그러셨군요. 우리와 맞는 건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아직 어울리는 채소꽃이 없는 사람들. 혹은 저희가 아직 발화하지 못한 녀석들일 수 있죠. 그럼 저희는 어떤 씨앗과 닮아있길래? 제가 관찰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비슷한 뭐 수술이라도 있다면 네,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동물 쪽을 좀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다른 곳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예전에 채소꽃을 그리셔서 전시회도 저기 하얀 집에서 한 적 있으시지 않나요? 네. 기억이 나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채소꽃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리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한테 좀 이상한 사람이 관찰할 게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오도쌤을 잘 몰랐어가지고 네. 직업병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의? 올해 이제 기억나는 꽃 중에 좀 지금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채소꽃 있으신가요? 지금 채소꽃이요? 네.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그랬던 가지꽃인 것 같아요. 가지꽃. 네. 처음 들여다본 꽃인 것 같아요. 처음 들여다본 꽃이 가지꽃이군요. 처음 들여다본 이유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많은 꽃 중에 하필 제철이 가지꽃이었나요? 네, 맞아요. 나의 길을 네. 가겠다.
하늘이 주어진 대로 네. 이제 마침 그리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지꽃이 있었던 거죠. 네. 꽃이 네 개로 왔다. 네, 꽃이 네 개로 왔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벼일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아, 저는 이것도 책을 만들 때 이제 이걸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엄청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밥을 먹는 사람이면 누구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다른 저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아, 뭐 다들 이제 약간 교재 같은 느낌. 아, 이제 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턴론 같은 거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교사들, 네, 또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저는 그래도 하루에 3끼 먹고요. 하루에 15,000알을 먹는데 사람이 이게 어떤 작물인지는 좀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밥을 먹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벼의 1년을 읽어야 될 사람이 또 줄어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밥을 먹을 때 이 책을 보고 네. 아, 내가 하루에 3끼를 먹을 때 15,000알의 생명을 나의 뱃속으로 밀어넣고 있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밥을 드시지 않고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하실 겸 네. 벼의 1년. 동네 마실방 뜰에서는 쌀 라면도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동네 마실방 뜰에서 네, 쌀라면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밥을 드시지 못한 분은 속히 뜰로 가셔서 쌀라면으로 네. 네, 쌀을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도 선생님? 아, 네, 되게 두 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재밌게 잘했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방송일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나오는 게 그런가요? 아,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고요. 네, 예정된 거였고요. 이제 호호는 이제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아,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건 계속 하셔도 될 네, 것 같은데. 저의 뜻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 네. 저는 오늘 그 객원 DJ입니다. 아. 그 호호가 혼자 하기 조금 어색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온 거고, 음. 네. 저는 아마 소리 소문 없이 라디오에서는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름밤 이렇게 오도 선생님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의미 있고 유익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